네, 멘토님 두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10분의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떤 멘토님이 수익률 평균이 포트폴리오상 가장 높은지 1인자를 가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1인자를 찾아라. 먼저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립니다.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 주어진 돈은 1억 원이고요. 매일 두 분씩 일주일간 총 10분의 전문가가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나와서 작성하시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통해 순위를 가리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간 단위 수익률을 중간 집계하고요.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해 1인자와 2인자를 뽑게 됩니다. 자, 주식시 스트라이크 1부 1인자를 찾아라. 우리 고종현 전문가님은 7월 수익률 왕이셨고요. 김지훈 전문가님도 굉장히 빠른 매매에 장기가 있으신 분이죠. 이제 두 분의 기존 포트폴리오 일단 수익률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종현 전문가님의 포트가 나가고 있어요. LG 지난주 40%였다가 20% 정도로 현금화하고 비중 줄였던 종목으로 기억합니다. 두광약품과 LG는 한 12%대에서 수익률 조금 내려왔지만 비슷하고요. 두산인프라코어가 점점 좋아지네요. 볼 때마다 개선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또 8%대 수익. 자, 메디포스트가 가장 눈여겨 보여집니다. 호남석유는 중국장이 약간 꺾이면서 역시 모멘텀이 약간 약화된 측면. 메디포스트 얼마 잡으셨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자, 메디포스트를 사실은 수익 봤다가요, 팔고 그 다음에 다시 잡았던 종목입니다. 왜 10만 원을 강하게 뚫었다는 이유로 이번 주 거래량을 좀 잘 보지 하셨는데 신규 매수세가 성큼성큼 티를 내면서 들어왔어요. 수익이 자 보십시오. 8월 16일 광복절 다음 날 편입을 시켰는데 지금 며칠 지났으니까 12.37% 수익이 나고 있고 편입 시기 대비 수익률 1등 종목이다 보여집니다. LG 부광약품은 일단 홀딩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두산인프라코어하고 호남석유는 중국발 모멘텀 관련 종목인데 일단 호남석유는 소폭이지만 마이너스권입니다. 자, 이번에 김지훈 전문가님의 포트로 넘어가 보죠. 자, 8월 말을 기대하면서 담궈왔던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 제약이 역시 좀 성견지명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난주 이 시간에 이미 말씀하셨었고요. 역시 수익률 1등입니다. 31.8%. 언제 편입이 됐는지 가격과 함께 좀 살펴드리죠.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들 제약은 40% 넣으려고 했는데 20% 물량밖에 안 잡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려는 세력이 강했다라는 얘기죠. 눌림목 쉽게 안 줬고요. 시초가에 말씀하신 다음날 바로 1,430원에 잡힌 모양입니다. 자, 어제 상한가 갖고 오늘 또 10% 올렸죠. 우리들 제약 문재인 테마를 미리 선침해했기 때문에 수익이 이렇게 많이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세MS, 영웅철강도 수익이 많이 좋아졌네요. 자, 두 분의 선취매 능력, 그리고 진짜 개별주지만 메디포스트 다시 팔고 또 샀는데 수익이 또 많이 났습니다. 대단하신데요. 예, 호남석유가 수익을 못 내도 또 메디포스트에서 이렇게. 예, 그러니까 오늘 포트폴리오를 좀 만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1950포인트 이상 올라온 시장에서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시그널이 이미 나왔고요. 네. 그리고 가격 조정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지수 관련주로서 포트폴리오 안에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게 이제 LG죠. LG 지주사가 처음에 이제 40% 편입이 돼 있다가 지난주에 20%로 좀 줄이고 개별주인 메디포스트로 이제 편입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편입을 한 호남석유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LG에 또 변화를 좀 줄 겁니다. 그거는 이따가 신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을 한 종목씩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네. 예, LG부터 좀 볼 텐데요. 좀 조용했던 것 같아요, 이번 한 주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수 관련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도 조용했으니까 이 종목도 조용한 겁니다. 예. 다만 이제 지난달 말부터 시장 올라올 때는 그만큼 강하게 좀 올라왔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20% 정도의 비중을 줄이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게 이 LG라는 종목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해도 비중을 굳이 줄이실 생각은 안 하셔도 좋다. 눌림목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냥 같이 체감을 하시고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지난주에 62,000원, 63,000원 정도의 고가도 결국엔 돌파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6,000원 정도, 7만원 정도의 목표치는 그대로 두고 좀 보유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LG화학이 오늘 좀 이슈 종목이었죠. 낮에 이제 LG화학이 2차 전지 관련된 단합 관련해서 뉴스 소식이 좀 들렸는데요. 네. 사실상
그에 따른 그 뉴스 플로어에 따라서 시장 그 종목의 흐름이 반영되는 그런 흐름들은 오늘 장중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LG라는 그 종목은 이후에 이제 눌림목이 좀 들어오더라도 그냥 보유를 느긋하게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이제 메디포스트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주에 이제 편입한 이후에 추가 상승이 좀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그 7월 중에 처음에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단가가 이제 95,000원이었어요. 95,000원 편입 이후에 10만 원 두들기고 다시 내려올 때 이제 차익 실현을 2%, 2, 3% 정도에서 이익 실현을 해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0만 원이 다시 돌파되는 지난주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얘는 이제 10만 원이 아니라 12만 원, 13만 원을 향해서 가는 종목입니다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주부터 그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옵니다. 물론 급등형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시장의 흐름 자체에 크게 연동되지 않은 종목이다라는 것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시장 눌림목을 그렇게 크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그 지난 연초에 있었던 12만 원 하회 수준 가격선에서의 고점 저항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좀 숨을 고르고 간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13만 원 정도의 목표치는 그대로 좀 두시면서 보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이미 바닥 구간부터 좀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선에 대한 상향은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그 약간 좀 그 권해드릴 수 있는 손절선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5천 원 정도로 상향을 좀 해서 보도록 하십시오. 아무래도 저는 이제 프로그램의 특성상 매수가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손절선은 매수가 정도로 상향을 해서 그 정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이 호남석유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그 호남석유를 새로 이제 편입을 했었습니다. 새로 편입을 하면서 시청자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오늘 이제 시장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요. 약간 이제 오늘 그 유화업종, 정유화학업종군들이 좀 많이 약했죠. 그것이 이제 어제 중국 시장이 저점이 새롭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이제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하고 돌려서 마감을 하고 오늘도 우리 시장과는 다르게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발 모멘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작이라는 게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는 데 있어서 얘한테 좀 힘을 실어줄 겁니다. 오히려. 근데 너무 시작을 안 해요. 사실 미국은 이제 물론 반대로 QE3 하는 것처럼 하다가 좀 안 할 수도 있다, 좀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중국은 기다렸는데 꿈쩍도 안 해가지고 부양에 대한 얘기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연기설이라는 것이 시장 분위기 그 중국발 그 경기 부양에 대한 연기설이라는 게 시장을 오늘 상당히 좀 강하게 뭐 보수적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것이 그 당일에도 오전장에는 연기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보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또 기대감이 다시 섰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해 종합지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2080몇 갈 때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 그 월초에 2100포인트 영역권에서 저점을 한번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 반등 들어갈 때 같이 반등 들어가다가 어제 저점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나가는데 그 위치가 2100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월초에 만들어 놨던 저점 부근에서 지금 이중 저점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중 저점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돌아나가는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강한 탄력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명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차트이기 때문에 뭐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들 참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이든 중국이든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게 되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해요. 시장 참가자들이. 근데 좋게 나오게 되면 또 경기가 괜찮구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 분위기 자체가 시장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1800포인트 이하부터 1950포인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악재보다도 호재에 민감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을 볼 때 약간의 이제 화학주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좀 많이 지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끈을 놓으시면 안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오늘 제가 비록 이제 월 초에는 화학주를 편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호남석유에 이제 힘을 실어줄 겁니다. 힘을 실어준다라는 게 비중을 실어준다라는 거겠죠. 예. 아무튼 잠시 후에 이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호남석유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제 화학업종 안에서 대표 종목이라고 하면 LG화학과 호남석유 두 종목을 좀 볼 수가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2차 전지 단합 관련해서 큰 뭐 악재 요인이 될 수는 없어도요, 단기적으로 아무래도 심리에 대한 반영은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비껴서 호남석유 쪽으로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이 두산인프라코어하고 부광약품. 그렇죠. 예. 두산인프라코어인데요.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발 관련 모멘텀을 받는 종목인데, 화학주들과는 다르게 기계업종은 좀 많이 올라왔어요. 예. 두산인프라코어뿐만 아니라 동양기장 쪽도 상당히 좀 많은 상승폭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어제 오늘 추가 상승이 좀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그 기본적인 그런 모멘텀을 모멘텀 이외에 공매도 관련된 수급 관련된 요인을 꼭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시장 하락에 베팅을 하면서 공매도를 할 때 가장 유동성이 강하고 그러니까 만만한 종목이 이제 두산인프라코어하고 하이닉스하고 몇몇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종목이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라는 거고요. 공매도가 많이 쌓인 만큼 종목은 추가 상승이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뒤따라오는 숏커버링이 계속 받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중발 모멘텀을 받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화학업종과는 다르게 기계업종군들은 오히려 상승이 좀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크게 이제 전략에 대한 그 변화를 주실 필요가 없고요. 얘 같은 경우도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LG와 같이 좀 느긋하게 보유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익이 누적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자. 부광약품. 자, 부광약품인데요. 부광약품은 그냥 차트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이제 기술적으로 15,000원까지는 된다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종목도 어떻게 딴지를 걸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 그죠. 제가 차트를 확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알아서 그냥 잘 가고 예. 있어요, 지금. 계속 이제 예. 추세를 그리면서 잘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의 매도 시기를 지금 현재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스트라이크쇼 2부 시간에 그 강의를 할 때 이제 강조를 항상 드리는 것이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거래가 줄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주식을 내놓는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를 하면서 희소성을 좀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거래가 준다라는 것은 견고한 상승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문제없이 목표가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메디포스트와 같이 약간의 시장과는 좀 디커플링이 되는 부동조화가 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좀 빠른 시세가 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방송 나와서 다시 목표가 가격 전략을 다시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메디포스트만큼 부광약품이 좀 스피드를 내면 좋겠다 싶기도 하네요. 자, 어쨌거나 부광약품까지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고요. 호남석유는 힘을 싣겠다 했는데 잠시 후 어떻게 또 포트의 비중 조절이 있을지는 잠시 후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준 전문가님 축하드려요. 우리들 제약. 예. 비중이 이제 20%만 담긴 게 좀 아쉽지만 원래 목표는 40% 정도 담고 짜셨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시초가에 20% 그리고 조금 눌러주게 되면 남의 추가로 20%여서 40% 정도 비중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일단 20%만 잡힌 상태로 좀 급하게 지금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까지 10% 급등을 하면서 올라가 있는 모습인데 지금 조금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는 추천 나오고 나서 말이 좀 많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제약 같은 경우는 기업적 분석으로 보게 되면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대해서 추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씁쓸하게 납니다. 근데 그게 왜냐하면 한국 시장이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한국 시장에서의 주식 시장 그리고 종목군들에 대해서 대입하다 보면 투자적인 목적보다는 투기적인 목적이 굉장히 많이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 제약도 급등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대신에 우리들 제약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들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8월 달에는 정치 테마 중심으로 종목들이 다 올라간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포트에 담을 때도 지금 8월 달에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들이 전부 다 정치 쪽이 관련되어 있는 테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도 급등한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고요. 대신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시기가 조금 빠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추천해서 바로 일주일 만에 지금 한 30% 이상 수익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에 대해서 한 반 정도는 줄여놓고 나머지 반에 대해서 조금 더 욕심을 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차트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요 종목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항상적으로 매매를 할 때 항상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 제약도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릴 때 이 종목이 최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종목을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지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 때 지수도 위에서 의지 한국인처럼 계속 버티고 있다가 뭐 지수라든지 뭐 종목이라든지 하락폭을 깊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던집니다. 그리고 던진 다음에 종목들이 급등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테마 중심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특히나 많이 뭐 테마군이나 뭐 시장 관심이 쏠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번 최저점이 찍히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걱정이나 고민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점이 찍히고 나면 그게 진짜 진바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추천드린 거고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월봉상으로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잡을 때는 음봉 구간에서 잡았지만은 지금 급등을 하면서 위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난주 방송을 못 보시고 지금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쫓아서 들어가지 마시고 오늘 다른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30% 이상부터는 분할 접근해 나가는 시점입니다. 이 종목의 목표가는 지금 한 70% 정도로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반 정도는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고요.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그대로 목표가 홀딩하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손절가 자체를 매수가 1,430원으로 맞추면서 이 종목의 나머지 반이 아무리 급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이미 차익 실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월봉상에 살펴보셔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까지도 거래량이 안 터진 상태입니다.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올려놨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남아있다고 보고 나머지 반은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2,500원 목표하신 가격까지 안 가도 혹시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나는 팔 생각이다. 혹시 이제 그날이 출현날이 아닐까봐 시청자분들께 미리 좀 얘기해 주신다면은.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의 월봉상 음봉이 나오게 되면 정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혹시 이유를 좀 간단히.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구간 월봉상에서 지금 긴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30%의 긴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요 장대 양봉 다음에 만약에 오늘이 8월 31일 끝나고 나서 다음 날이 9월 달이다. 9월 달이게 되면 차트가 새롭게 쓰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새롭게 쓰인 상태에서 시가 부근에서 못 받쳐주게 되면 그 기간이 최소한 10일, 9월달 초반 부분에서 못 받쳐주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서 거품이 꺼지면서 급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보시면서 음봉이 나오냐 또는 시가 부분을 받쳐주냐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팁 알려주셔서요. 우리들 제약 대응법 살펴봤고요. 우수 AMS와 영웅철강이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한 수익률 미미했다가 지난주 시간에 12%였다가 이번 주 또 오니까 15% 이런 식으로 점점 불어나요. 예, 일단 뭐 영웅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정치 테마 종목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도 마찬가지고 8월달 말까지는 정치 쪽 테마가 항상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게 지난 7월달부터 제가 말씀드리면서 8월달을 기다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정치 쪽의 테마가 2월달, 3월달에서 이미 총선 때 이미 시장 관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기간이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보통적으로 일반적인 테마가 조정을 받거나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받는 기간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정치 테마 쪽 같은 경우는 5개월 동안에 일반 테마군들보다 조금 더 긴 조정을 거치면서 시장 관심 밖으로 벗어난 상태입니다. 벗어났다가 이제 다시 재차 관심을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영웅철강도 요거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가 오늘 종가가 2,105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일단 영철강 설명드리기 전에 우수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조금 더 쉬워지기 때문에 예. 우수 AM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상승 구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락 구간이 나왔습니다. 하락 구간 다음에 나오게 되면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거나 단기적인 수급이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기 동그라미 친 모습처럼 하락하는 폭에 대해서 한 방에 쏟아져 나오는 매수세가 굉장히 커집니다. 우수도 마찬가지로 하락폭 다음에 상한가가 나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반 정도는 차익 실현 해놓되 반 정도는 그래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네. 무슨 말이냐면 길게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저점을 연결시켜 보시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박스권 구간이 아니라 단기적인 가격대 수렴 구간입니다. 수렴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그 시세가 나오기 전에 흐름을 보인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손절을 잡아오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위쪽으로 쏘게 되면 조금 더 강하게 상승 탄력성이 굉장히 많이 붙지만은 밑으로 방향성을 내려오게 되게 되면 그만큼 가격대도 다운이 굉장히 많이 커지게 된다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우수 AMS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로선 대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어차피 잡아놓은 매수가가 어차피 한참 밑에이기 때문에 이미 반 정도 차익 실현했고 반 정도는 손절가 자체가 매수가이기 때문에 어차피 요 반 정도는 욕심내면서 수렴 부분에서 요 상승 탄력이 얼만큼 나온지만 조금 구경만 좀 하시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철강을 우수 AMS랑 비슷하게 좀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철강도 지금 현재 첫 번째 상승 구간입니다. 그 첫 번째 상승 구간 다음에 지금 이제 약간의 조정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 조정폭 다음에 마찬가지로 정치 테마 쪽이다 보니까 시장 관심이 한순간에 확 사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폭이 깊게 되면 강한 종목들의 특성을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강한 종목들의 특성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반등폭도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에 하락폭도 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뭐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고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어려운 테마주인데도 쉽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 기존 포트에 담겨져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상세하게 대응법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관심주 얘기를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1인자를 찾아라. 이제는 오늘 경기 들어갑니다. 고종현 전문가님 지금 현금이 제로인 걸로 알고 있는데 포트를 네. 어떻게 만드실 건가요?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종목 설명을 해드릴 때 LG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저는 오늘 그 LG라는 종목을 전량 이제 차익 실현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너무 뭐 제가 이제 차익 실현한다라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약간 좀 느긋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호흡을 좀 길게 느긋하게 좀 두고 보유를 하셔도 좋다라는 것이고, 저는 여기서 이제 다른 전문가님들과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고 쉬었다 가야 된다라고 하면 한번 정리를 해줬다가 이후에 다시 보든 하면 되는 거니까요, 또. 네. 그래서 LG라는 종목은 남은 20%까지 이제 전량 차익 실현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 포트에서는 이제 LG라는 종목만 20%가 이제 차익 실현이 되고, 기존에 이제 호남석유의 비중 10%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 안에 20%씩 종목이 5종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처음 이제 포트폴리오를 짤 때 3종목으로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네. LG라는 종목으로 허리를 잡아주고, 나머지 2종목으로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완성시켰는데, 사실상 지금 그 포트폴리오 5종목 중에 지금 2종목 같은 경우가 개별주입니다. 부관여파하고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시장하고는 이제 부동조화, 디커플링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시장 흐름에 연동되지 않은 종목군들을 살짝 지금 껴놓은 거고요.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 중심주 위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 대형사 안에 비중을 좀 많이 실어서 가져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구사를 하도록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허리를 빼시고 그다음에 아니죠. 이제 허리가 40%였던 LG인데 네. 시장이 이제 눌림목 조정을 받을 수 있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잠깐 비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해주고 네. 그 허리라는 역할을 하게 될 이후에 이제 새로운 종목이 호남석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2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호남석유에 10% 정도의 비중을 심어주고요.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까지 시장이 그렇게 빠르게 이제 급반등의 흐름으로 눌림목 조정이 완성된 상태에서 급반등의 흐름으로 전개될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다음 주 넘어가면서 또 남은 현금을 가지고 호남석유에 좀 힘을 더 실어주는 그런 전략으로 좀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앞에서 종목 설명을 다 해드렸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가격 전략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면 호남석유는 다음 주 이제 눌림목 때문에 지금 비중을 다 싣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최종적으로 최종- 40%까지 실릴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앞에서 LG에 비중을 실었던 예. 것처럼 힘을 실었던 것처럼 40에서 50% 정도까지도 집중을 하자라는 관점이기 때문에요. 네. 호남석유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기간 조정에 대한 신호는 들어온 상태에서 가격 조정도 멀지 않았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그렇게 뭐 바닥 구간부터 많이 올라온 종목도 아니고 가격적인 부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종가인데요. 사실상 이제 내일 하루 동안의 시장을 보고자라고 한다면 물론 오늘 저녁에 미증시 상황에 따라서 내일 아침에 시초가가 결정이 되겠지만 네. 내일 장중 흐름상에서 시장이 시초가 대비해서 위쪽으로 당겨 나갈 수 있는 힘, 에너지 자체가 상당히 좀 떨어진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시초가 대비해서 종가 자체가 밑에 내려와서 마감을 하는 음봉권의 약세 시장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초반보다 오전 시간대보다 종목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오후장이 좋다라는 거고요. 싸게. 그래서 호남석유 같은 경우도 시초가 공략이 아닌 종가 공략을 10% 정도의 추가 베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략을 좀 구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목표가와 이제 손절가는 동일하신가요? 그렇죠. 기존 물량. 예, 그렇죠. 목표가 손절가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지금 변화하지 않았잖아요. 매수가 예, 근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후에 수정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목표가 30만 원과 손절선 23만 5천 원인데 23만 5천 원의 손절선은 이전에 이제 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듯이 전저점까지 호남석유, 화학주들이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개별악재가 아닌 이상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23만 5천 원의 손절선과 30만 원의 목표가를 두시고 내일 종가 정도 오후 무렵에 장마판 무렵에 그러니까 종가 정도의 추가 매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 코멘트를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부강약품은 보유 기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수익이 계속 누적이 되는 종목이니까요. 근데 메디포스트는 지금 속도감이 붙었다라는 거죠. 어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오늘 숨고르기가 하루 나왔습니다. 내일 정도 하루 숨고르기가 더 나올 수가 있고 추가 상승이 들어갈 때는 어제만큼이나 강한 속도감으로 좀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래 가져갈 종목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개별주는 개별주답게 짧게 끊고 나올 겁니다.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좀 진행을 할 거니까요. 이 부분 좀 고려를 하셔서 포트폴리오 좀 따라오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포트가 굉장히 명확해요. 색깔도 명확하시고 전략도 미리미리 이제 예고편도 보여주시고 리뷰도 잘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LG 전량 수익 실현, 호남석유에 이제 10% 정도만 비중 확대, 10% 현금은 추가적으로 호남석유를 마지막에 더 사기 위해서 조금 남겨두셨습니다. 자, 김준 전문가님 오늘 종목 변화, 오늘 뭐 신규 종목이 있으신가요? 현금이 많으시잖아요. 예, 일단 뭐 현금은 그대로 놔둬놓고 한 종목만 들고 왔습니다. 일단 대성 파인텍이라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 뭐 알다시피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들은 거의 다 대부분 정치 쪽으로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안철수, 뭐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쪽까지 지금 뭐 그 안에서 강한 종목들 한 종목씩 있는데 뭐 대성 파인텍도 마찬가지로 뭐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부품 쪽인데 김두관 정치 쪽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종목까지 담게 되면 거의 정치 쪽, 정치 테마주는 거의 다 담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8월 달까지는 말씀드린 내용처럼 정치 쪽에 대해서 제가 추천을 그리고 신규 종목을 조금 많이 들고 올 예정입니다. 대신에 그 안에서도 강한 종목들 중심으로 포트를 꾸려나갈 예정입니다. 자, 어차피 여기 살펴보시면 클릭 한번 해보시면 기업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지금 현재로서는 기업 분석보다는 종목들 그리고 테마군 그리고 정치 쪽에 대한 세력이나 뭐 수급들에 대한 동향을 조금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차트로 먼저 간단히 살펴보시면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 월봉상 차트로 살펴보시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 안에서 종목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뭐 대부분 뭐 10%, 20%, 뭐 많은 건 30%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 테마만 지금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월봉상에 십자가 모양으로 지금 오늘 마감을 했는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다 올라갔는데 김두관 쪽만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신에 마찬가지로 많이 빠지면서 시장 관심이 없어진 상태에서 지금 현재 8월 달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내려오다가 그 밑으로 받치는 구간이 어느 정도 보이면서 지금 약간이지만은 빨간색으로 양봉으로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뭐 대응하는 법, 내일 시초가로 일단 20%를 먼저 잡아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조금 눌림목을 보여주게 되면 나머지 20%를 들어가서 총 40%의 비중을 다시 한번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0,000원까지 한번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올라갈 때 탄력성을 한번 보고 또 다음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요. 네, 손절 가격은 이제 화면에 보여진 대로 5,500원. 네. 손절가는 그리고 5,5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의 포트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고정현 전문가의 변화 있는 포트폴리오부터 보여드립니다. 네, 고정현 전문가님의 포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LG 지난주 반줄이고 오늘은 일단은 수익 실현합니다.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약간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속도가 걸릴 수 있다면 다른 종목에 힘을 더 싣겠다. 다른 종목은 호남석입니다. 10% 추가 매수.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현금 수소는 지금 쥐고 있는 상황인데요. 호남석유 지금 비슷합니다. 일단 내일장 종가에서 조금 가장 싸게 잡을 수 있을 거라 보시기 때문에 내일 종가에 10% 추가 매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기존 목표가 손절가 호남석유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메디포스는 짧게 끊고 나올 준비 좀 해주십시오. 목표가는 13만 원 보고 계시고요. 두산인프라코어는 역시 수익이 조금 불어납니다. 호남석유 쪽보다는 중국 관련주라도 탄력이 더 있는 상황이고요. 구광약품은 개별주지만 메디포스트보다는 조금 수익을 쌓아가는 개념. LG는 오늘 다 전량 수익 실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지훈 전문가님 포트로 넘어가 보면요. 자, 정치 테마 종합 선물 세트가 나가고 있죠. 예, 우리들 제약 20% 정도밖에 못 잡았었는데 일단 10% 정도는 수익 실현이고요. 대성 파인텍을 신규 편입 예상하고 계십니다. 한 40%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데 20% 나눠서 사실 생각하십니다. 대성 파인텍은 김두관 테마이고요. 내 시초가의 한 20% 그리고 눌림목 시 5,700원에 20% 생각하고 계십니다. 손절가는 5,500원이고요. 영웅철강, 우스NS 모두 다 홀딩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문가님 들로부터 아주 좋은 종목 얘기들 많이 들어봤는데요. 하지만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지만 오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청자 퀴즈 이벤트 내드리고 물러가야겠죠? 고정현 전문가님 출제 부탁드립니다. 다음 중 국제 수지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1번이 경상수지, 2번이 자본수지, 3번이 무역수지, 4번이 배수지입니다. 네, 5번은 그냥 수지. 예, 자, 김준 전문가님 참여 방법은요? 예, 정답을 보내주시면 한 주 동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리치맥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원가입 꼭 하시고요. 그리고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들어가서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퀴즈 정답 선택한 뒤에 정답 확인까지 클릭하셔야 완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네, 이벤트 참여하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과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제 퀴즈를 푸시게 될 텐데 무료 방송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너스 같은 얘기죠. 오늘 밤 9시에는요. 우리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중소형주 시대가 도래하는가라는 주제로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신답니다. 퀴즈도 푸시고 무료 방송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 해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님 고정현, 김준 전문가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뵐게요. 자, 하지만 고정현 전문가님은 오늘도 2부를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거래량에 대한 강조를 또 하실까요? 오늘 이어지는 2부 강의도 귀 기울여 주시고요. 여러분들 저희가 종목 상담을 2부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나 전화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